교육과정 편성 관련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적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교육과정 편제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교육과정 편제가 잘못되면 성적 처리도 잘못되고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 세특 내용 자체도 잘못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는 매번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 저희가 강조를 항상 해도 오류가 항상 나옵니다. 이게 교육과정 등록하는 사람과 성적 처리를 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고 또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점검하는 사람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제가 잘못된 것을 학기 말 혹은 다음 해, 어, 시- 더 심할 경우에 이렇게 지금 대입 전형이 얼마 전에 생성이 됐는데 대입제를 생성하면서 잘못된 교육과정 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다수는 뭐 편제만 수정이 되면은 간단하지만 편제 수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귀찮거나 혹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교육과정 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과정 편제 등록하는 방법, 확인하는 법 안내를 드리지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과정 편제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고시 외 과목이나 편제 이동하여 과목을 등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2 과목 등록을 할 때 전문교과 편제를 선택하여 과목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과목을 가져와서 등록을 할 때는 전문교과 편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 예방을 위해서 기능이 개선 예정이고 또한 이미 기능 개선된 것들이 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 유의할 점은 교육과정 편성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교과목별 성적 처리 유형과 생활교육부의 교과 학습 발달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편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교육과정 편제를 기준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질의 받기는 편제를 등록할 때 지역청에 제출한 편제표하고 다르게 등록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교육과정 편제를 놓고 항상 나이스의 교육과정 편제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5학년 1학년의 보통교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 공통과목, 공통과목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네 가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총 네 가지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이 각각의 선택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성적 처리 용도 약간씩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 3학년 같은 경우는 공통, 일반, 진로, 선택 이렇게 구분이 돼서 1학년들이 좀 2, 3학년들에 비해서 선택 과목, 교과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보통교과고 전문교과, 전문공통, 전공 일반 과목은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일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전문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은 2학기에 걸쳐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올해 1학년 학생들부터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을 하되 전문교과의 전공 실무 과목은 2학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즉 1년 단위로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저희가 연수를 할 때 일반고에서 직업과정 위탁 학생의 과목 등록을 위해서 학교 이름을 일반고가 아닌 직업계열학과 운영 일반고로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이제는 일반고로 등록을 하여도 위탁 학생의 성적자료 등록을 위한 과목 추가해서 전문교과 2 과목을 조회 및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고는 학교 유형을 굳이 직업계열 학과 운영 일반고로 등록을 안 하셔도 직업과정 위탁하는 고3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위한 과목을 등록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과정의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관리에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 및 검증 메뉴로 가시면 학교 유형 정보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3학년을 직업계열학교 운영 일반고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일반고로 해놓고 저장을 하셔도 학적에서 위탁학생 자료에서 자료 관리에서 3학년에 만약 위탁학생이 있다. 이 학생의 성적을 등록을 할 때 과목 추가할 때 일반고로 애들에게 전문교과 2 과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굳이 안 바꾸시고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 개정교육과정 나이스 학교교육과정 편제에 등록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내 보통교과 등록하는 방법, 특목고의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교과 선택하고 과목 선택하고 그리고 학점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보시는 자 전문교과 전공 실무 과목 즉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교과군 선택해 주시고요. 과목 선택하신 다음에 필요시에 NCS 등록 단위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과 교육과정 대체 편성하는 과목은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먼저 교과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을 둘 다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제 이동 과목, 교육관 승인 과목 등록에서 성적 처리 유형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체 편성하는 과목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교육과정에서 아마 이 업무는 해당 성적 처리 업무 담당 선생님이 아니시고 교육과정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과목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편제도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교육과정 편제가 우리 학교에 잘 등록이 되어 있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편제를 등록하는 것은 1학기하고 2학기 단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검증 및 등록에서 신입생들에 대한 편제들을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등록할 때 가져오기 하여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조회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25학년대 입학한 학생들의 3년치에 대한 편제를 다 등록을 해놨다면 추후에 이 학생들이 이수한 학점들을 조회를 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필요한 학점, 필수 이수 학점 이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이수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등록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보통 교과 등록하는 방법은 예,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셔서 기술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를 선택했다. 기술 과정에서 뭐 기술 과정 한다. 기술 과정 선택을 해주시고 학점, 뭐 2학점이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교육 과정에 보시는 보통 교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교과 등록하는 방법도 뭐 비슷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금융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과 직업생활을 한다 그러면 학점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등록해서 수학에서 심화 미적분이라는 게 있다. 이걸 하겠다. 상세 정보에서 상세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과목 상세에서 잘 선택하는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목하고 잘 안 맞는 케이스들이 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 정보 눌러보고 지금 선택한 교과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교과 나오고 그러면 진로 선택으로 나오고 3학점이다.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외 과목에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편성하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 편성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시고 기술 과정의 정보 과목을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대체로 하겠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대체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면은 상세 정보 누르시면 고시 네 과목인데 정보통신에 대한 대체 과목인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학점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대체 과목으로 되는 거죠. 원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과목인데 기술 과정 정보 쪽으로 프로그래밍 과목을 대체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과목으로 할 경우에는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과목군이 다 진로 선택으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편지를 등록하는 것. 첫 번째, 교육과정 고시내 보통 교과나 전문 교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고시내 전문 교과 2나 실무 과목 선택하는 것. 전문 교과 1 같은 경우는요,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 교과 2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교육과정 고시 외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대체해서 편성하는 과목. 거의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학년과 3학년이니까 2학년에 예를 들어서 과목을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학년 2학년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했을 때 보통 교과에 우리는 어, 영어 과목에 2학기에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4학점 단원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보통 교과를 등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전문교과 원도 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을 등록하고 싶다. 건설에서 뭐 기초제도다. 기초제도 입력하고 학점
뭐 3학점 입력해 주고, 혹은 이게 NCS 능력 단위를 이용한 과목이 되면 NCS 능력 단위 넣고 여기에 필요한 NCS 능력 단위를 선택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NS 3, 뭐 CNS 밀링, CNS 3반 가공 이렇게 해놓고 예, 학점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들 이렇게 NCS 능력단에 등록해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예, 교육과정 고시 외 그리고 대책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예, 등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P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학점, 성적 처리, 성취도 3단계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예, 고시외 과목도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제 이동이다. 그러면 주의할 게가 편제를 이동해서 과목을 할 때는 어디 편제에 입력하냐가 문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편제라면 체육 편제다 놓고 예, 이런 형태로 체육 전공식이나 이런 과목들을 전문교과 2나 전문교과 1에 편제 이동해서 입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편제를 선택하고 그런데 과목을 조회하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과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편제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방금 나이스 하면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문 교과, 개정교육과정 전문 적용받는 1학년 학생들의 편지를 등록하는 방식, 기술 과정인데요. 그러면 여기 조회해서 등록하는 거죠. 예, 프로그램을 기술 과정 편지에 등록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지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2025학년도 2, 3학년 학생들의 전문교과 원 과목 등록, 그래서 전문교과 원은 특목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과목 편지 등록하는 거. 그래서 먼저 전문교과 원의 편지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과목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고2 3학년들은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의 등록 절차입니다. 교육과정 편제 등록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교육과정을 등록할 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나중에 등록하고 나면은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2, 3학년 학생들 혹은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처음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잘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교육과정 한번 등록하고 나면은 성적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물론 편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것들이 수정하는 게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서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관 상 같은 경우에 공동교육과정 등록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게 공동교육과정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동교육과정은 잘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에서 수학의 인공지능 수학 공동교육과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3학점에 공동교육과정 등록하고 저장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동교육과정이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공동교육과정 등록하고 나면은 성적 처리 비용도 5단계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난다. 1학년 학생들은요. 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등록할 때는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 뭐 고전 읽기라는 거 공동교육과정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3학점에 공동교육과정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안내사항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공동교육과정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혹시 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선택해서 편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과제 탐구도 만약에 잘못됐다 편제가 그러면 혹시 이게 과학이다 그럼 뭐 과학을 선택하고 뭐 선택해 주시면 편제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학생분은 반영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편제 같은 것들을 잘 보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교육 과정 자체를 해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이 아닌데 공동교육 과정을 했다 그러면 얘는 편제를 삭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제 등록 후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등록 혹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교육 과정 항상 잘 확인하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0학년도 2, 3학년의 전문교과 2에 대한 기초과목 등록 방법입니다. 전문교과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록하셔서
전문교과 2, 기초 과목. 전문 공통도 마찬가지고 기초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당 교과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보육과정이다. NCS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면요. NCS 사용으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학점, 보육활동 훈련 2학점, 신체예술활동 학점 2학점, 어린이집 환경 구성 2학점, 언어 수학 과학 활동 2학점 나타 총 8학점이에요. 그래서 8학점 입력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능력 단위 학점 이렇게 일치되고 편지에서 보면 쫙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교과 2에 대한 기초 과목도 능력 단위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무 과목만 능력 단위를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 과목도 능력 단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기초 과목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런 거 기초 과목 좀 전에 등록했고 실무 과목도 이렇게 NCS를 사용하고 미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 과목 자체는 NCS 능력 단위가 사용으로 나타나고요. 기초 과목은 미사용을 나타나는데 필요해선 사용으로 선택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실무 과목하고 기초 과목 편성은 거의 차이는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 3학년 이내 전문교과 2에 대한 실무 과목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과목은 거의 다 NCS 능력 단위를 사용하니까 능력 단위를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시수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편제 수정하는 방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제는 시간 배당 관리해서 수정할 게 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기에서 보육과정에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보육과정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학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활동 원래 3학점 대 2학점만 했다 하시고 학점 수정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실무 과목에 대한 능력 단위 그리고 혹은 기타 수정 사항들이 수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과에 대한 학생 개인별로 학생 선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제 실무 과목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별로 기업에서 이수한 능력 단위가 다른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적용 실무 과목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 능력 단위를 먼저 추가를 하고 학점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선택 능력 단위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선택할 때 등록한 학생 선택 능력 단위 선택하고 학점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어려운 내용들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과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등록을 할 때 전문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 실무 과목에 예를 들어서 선반 과목이 있다. 능력 단위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학생 선택이 있다. 그럼 학생 선택 여기 선택하고 능력 단위를 추가를 해주시면 맨 마지막 학생 선택 능력 단위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공부 선정 2 기본적으로 2에 학생 선택이 3학점에서 우리는 총 7학점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반 가공에서 학생 선택 실무당 능력단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를 보통교과 진로 선택감으로 등록해서 하는 방법을 편제 이동해서 할 때는요, 먼저 기본대가 어디 편제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기술과정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기술 밑에서 하이 메뉴에서 과목을 선택할 조회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교과 1을 전문교과 2의 기초교과로 등록해서 편제 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제 이동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에다 편제 이동하는 과목들은 먼저 편제를 선택하고 과목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뭐 이렇게 미적분이든 뭐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학점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과목 성적 처리 이용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공동교육과정 여기서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이동하는 과목을 말씀드렸고요. 공동교육과정 과목 등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적 처리 요령이 같으면 편제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적 처리 요령이 같아도 일부 과목은 편제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반드시 등록하실 때 과목 명칭, 성적 처리 유형 뭐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시고 공동교육과정 체크하는 것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1학년 같은 거 등록할 때 진로 선택 과목에 성적 처리 정확하게 5단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3학년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면 성적 처리 유형이 3단계, 성취도별 분포별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꼭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에 공동교육과정 내가 등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 과학이 융합과학을 3학점에 공동교과정 체크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융합과학을 보면은 성취도 3단계 성취도별 분포별로 성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소 성적 처리 유형이 나타납니다. 1학년의 공동교육과정은 성취도 5단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편성을 하게 되면 성적 처리 유형은 다 자동으로 나타나니까요.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동교육과정 관련돼서 안내자료 화면을 갖고 온 건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거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안내입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공동교육과정이 2, 3학년이냐 혹은 1학년 대상이냐 그리고 거점학교하고 참여학교에 따라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어떻게 되냐 대다수는 자동으로 다 나타나지만 그래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지금 바로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과정 편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적 처리 유형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과 성 같은 게 편제가 잘못됐다. 만약 기술과정이다. 수정하는 방법을 공동교육과정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제명을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진과 3이 예를 들어서 예술교과안이 기술과정이 맞다. 그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제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시 다시 또 원래 복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편제 성적 처리 유형만 같으면 편제를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래 일반 국가는 거의 국어 같은 경우는 아마 얘는 편제가 고정돼 있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국어를 영어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한 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제 같은 걸 지금 다 등록을 했으면은요, 이제 개설 과목에서 교과 담당 부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 개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되면 성적 처리를 위한 과목 코드 부여 및 수행평가 영역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목 개설을 하면서 조회하시면 그 과목이 개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과목 개설하셔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 누구다, 교원 08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이건 3만원을 선택하시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과목이 개설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목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교무자료 권한 승인에서 이 개설한 교과 선생님에 대한 과목 개설에 대한 권한을 상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 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을 해서 담임 편성이거든요. 교과목에 대한. 그래서 지금 미상신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서 승인 요청을 하셔서 권한 상신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과목 개설을 했는데 조회가 안 된다. 뭐 과목이 안 보인다. 그런 경우는 대다수 상신을 안 올려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목을 개설했는데 자, 이 사람이 교과목이 안 보이게 되면 권한 상신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성적 처리와 과목 코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목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 학생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수강생 편성에서 개설 과목에 대한 수강생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편성되면 수행평가 영역별 점수 등록 및 과세특에 대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아마 다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편성할 때 학생 편성 파일로 올릴 수도 있고 미편성 학생 일괄 등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할 때는 다 교과를 선택을 하고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가상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 대상들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강생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입생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입생 같은 경우는 학적에서 수강학생을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위탁 기간에서 성적이 오는데 거의 12월 학기 2차 지필평가 끝나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강생 편성할 때 성적 수강생을 편성하지 않고 출결 수강생을 편성하면 3학년 학생들이 위탁 기간에서 복귀하고 있을 때 우리 성적은 그쪽에서 보내주니까 얘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는 출결만 처리하게 되면 출결 수강생을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런 다음에 선택 과목도 편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강생 등록하고 그러면 수강생 세부 능력 학기상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 그리고 일반 과목도 다 편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편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선행작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